자, 바로 자동차 보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는 취지 설명드렸죠. 이제는 신인들이 우리 지점에 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때만 하더라도 남겨두는 자료가 뭐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이렇게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1차 올 때 오시면 예를 들면 바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보험이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가져가시고요. 이 자료를 드리면 이제 그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료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Z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다 수정된 겁니다. 2024년 4월 버전으로 수정된 거기 때문에 다 가져가시면 돼요. 예, 한꺼번이에요.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신인분들이건 기존분들이건 혹시 내가 헷갈리는 게 있다, 자동차 보험인데 요율 계산하기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쉽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중인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이어서 자동차 보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부 정말 많이 했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막 빼곡하게 받아 적고 계산 안 되는 거 이해될 때까지 계산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화재 보험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쉽게 어렵지 않게 자동차 보험이 어떤 건지 처음에 받았을 때 알 수 있게끔 후딱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손해보험 고유의 상품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단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우리나라 인구 2명 중 1명이 현재로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소개받기도 쉽습니다. 값싼 보험료만 찾아서 오히려 전문가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 증권은요, 민감한 고객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생보, 주의, 손해보험 설계사와 같은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오히려 시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번 내용을 봐보면요, 실제로 저렴한 보험료만 찾아가는 게 일상 속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장을 찾아줄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도 압니다. 현업에서 보험료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기왕 저렴한 보험료가 우리가 저렴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장을 알려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복잡한 자동차 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동차 보험 증권 하나면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 나이가 있어요. 피보험자 나이가 있고요. 차명, 보험료 납입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서 가족상,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워서 이거 열을게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보면은요, 피보험자 연령, 주소 여기 나와 있고, 보험료 납입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상, 가족 관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전자 또는 배상 책임 여부,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험료 납입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 종, 차 이름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좀 있다 없다 정도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동차 소유주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자동차 증권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 안녕, 한 잔 가져가고. 자동차 소유주와 김영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범위와 가장 어린 운전자의 연령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차량 모델과 추가 장착된 부속품 및 가격 등을 봐야 됩니다. 추가 장착된 거 확인할 거, 에어백, 여기 모재 리모빌라이저, 이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 다 있는 건데 그 차 없이 문 닫히면 삐삐삐삐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도난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이런 것들,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뒤에 이게 할인 요소로서 다 나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본 담보의 보장 크기가 적정한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 14세 이하의 자녀 여부, 필히 점검해야 될 건 스쿨존 이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봐볼게요. 그럼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있는 특약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거를 조금 자동차 보험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로 기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는 거예요. 어떤 이 사고로 인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서 수억 원대의 보상을 물어야 된다. 그런 걸 구제해줄 목적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 가입 시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요.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주는 이런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까지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상의 책임이란 부분 우리는 운전자 보험에서만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벌금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일부분 벌금 납부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에도 있고요. 특히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무슨 처분을 받죠?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위법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 내용인데, 자, 요걸 한번 봐보면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피해자 보호에 강화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민법이 아니라 자배법에서는 운행자로 확대된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운행자라고 하는 건 소유, 사용,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책임의 입증 형태도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주의입니다. 이 조건부라는 거, 소위 말하는 대인 1을 추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즉 자동차 종합보험에 체결하게 됐을 때 이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해줍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 조건에 한해서는 무과실을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은요, 민법은 피해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배법에서는 누가요? 가해자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배법에서 자동차의 범위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본적인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구종 건설기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구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가 작업 도구로서 사용이 되지만 도로를 우리가 운행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굴삭기라고 하는 것도 보면 타이어식과 궤도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궤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탱크 아시죠? 탱크, 그 철로 된, 요철로 된 그 궤도, 그걸 궤도라고 합니다. 그 궤도가 아닌 타이어로 된 거는 도로를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죠. 그래서 타이어식 굴삭기. 자, 보상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도 다 사망에 대해서는 대인원은 1억 5천에서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3천, 대물은 최고 2천. 자, 요 대인원과 대물 2천 가입한 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영업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개념 하나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사고가 났을 때 내 피해자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뺑소니, 무보험차라면 배째세요 하면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정부에서 그 보증을 그 보험을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정부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청구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뺑소니에 내가 치였어요, 가족이.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고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안내서를 받고 이제 심사를 받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각 보험사에서 청구를 받았는데 이제는 23년 이후로부터 보험금 접수 창구가 일어나졌습니다. 하나 손해보험 와서 무보험차 접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뀐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뒤에 나오진 않네요. 대인배상 1 이렇게만 가입해갖고 추가적인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상대방이 가입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그 추가분도 여기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부분, 의무보험 위반 시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객이 물어보시면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별관리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험계약 자동갱신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입을 했다가 자동으로 또 가입 의사를 깜빡하고 밝히지 않았음에도 한 달까지는 유예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갱신 조건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계약 만료일로 유예한 조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자동차가 바뀌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운전자 범위가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전과 동일해야 되고요. 보험료는요, 갱신일 현재 기준 요율을 당연히 하고 갱신되는 시점으로, 왜냐하면 전년도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는 오르거나 낮아지겠죠.
정계약 만료일 30일 내에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내가 그냥 만료일이 4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 유예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보장을 해준다. 영업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자동기행식 특약 꼭 넣어주시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도 없다는 건 장점인데 배서로 이 특약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가입 시점에 잘 넣어주시고 공짜인데, 그죠? 단기보험은 또 안 됩니다. 단기보험은 가입시킬 수가 없다. 뒤에 보면 동일증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일증권은요 또 가입이 됩니다. 동일증권은 1년짜리는 가입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동갱식 특약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실제 화면에서 포털 화면이 여기 있죠. 기타 특약을 눌러서 보험계약 자동갱식 특약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털 화면도 넣어서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계산 부과에 대한 내용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형사상 자동차 사고와 법률 관계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이에요. 자, 형사상의 책임도 여기서 물어줄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보통 교특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되지 않는 경우 혹은 그런 경우에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됐었는데, 근데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즉 대인보해상 2를 확대 가입하게 되면은 이 상황의 경우에 형사상의 책임에 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지 않는다. 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안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어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망과 중상이 안 되죠. 사고 후 도주, 뺑소니를 말하는 거죠. 12대 중과실, 음주, 우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책임도 이렇게 범칙 금액이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까지도 물을 수가 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처벌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봐볼게요. 중상해 말 그대로 중대한 상해를 말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게 안 좋거나 불구가 됐거나 불치도는 난치병이 됐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게.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중침, 속도 위반, 옆지르기, 철길 건너편,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개시도 한번 봐볼게요. 보험기관에 대한 책임 개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을 일반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첫날 몇 시부터?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요. 임선미 FP님 맞추셨죠? 시험에서. 24시라고 하는 것과 빵빵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12시인데? 그렇죠. 시작과 끝입니다. 만약에 오늘 날짜,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2일, 20 며칠이요? 4일. 6월 24일에 빵빵시면 어제 저녁 12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 아침 12시, 그냥 어젯밤 11시 59분. 그 다음에 24시라고 하면 오늘 밤 11시 59분 24시가 되는 거예요. 완벽히 다르죠? 24시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빵시와 24시 구분하는 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다. 받은 때부터다. 그래서 우리 막 어디 야유회를 가더라도 아니면 어디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맨날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게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는 건 만약에 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개시가 전에 다른 명절, 임시운전, 특약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첫날 언제부터? 빵빵시부터. 특약 중에 명절, 임시운전, 특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운전 가입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이 벌금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료가 뭐예요? 과료 처음 들어보죠? 근데 과료가 금액이 2,000원부터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이거 뭐예요? 보통 뭐 끊는다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일단 일부분 과태료와 과료가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과료.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태료까지는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뭐 기록에 남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금형, 우리 그 형벌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태형은 때리는 거고요. 사형은 목숨을 뺏는 거고, 태형은 때리는 거고, 금형은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게 금형, 금고형에 처한다 그러죠.
벌금형도 금자가 들어가는 형입니다. 그래서 벌금 얼마 냈다, 벌금 얼마 내면 돼. 자랑 아닙니다. 자식 앞길 망치는 일.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 절대, 네, 맞아요. 다른 의미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 자동차 이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나갈게요. 개인용, 업무용 나눠줘요. 개인용, 승용차, 업무용 이렇게 화물 승합차, 영업용 나 있어요. 영업용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인용에 보면 이건 기사용용, 자가용이고요. 영업용에 보면 사업용, 영업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소형 A, 소형 B,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6인승 이하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뉩니다. 7인승 이상은 다인승으로 분류가 돼요. 다인승부터 볼게요. 다인승 1종은 뭐냐면 다인승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예요. 다인승 1종은 뭐냐면 전방 조종 자동차인데 전방 조종 앞을 보면서 운전한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운전면허 딸 때 의외로 1종 보통이 쉬워요? 2종인가요? 그게 쉬워요? 2종이 쉽죠. 2종이 쉬워요? 시험 볼 때 이건 2종이지. 너 2종이지? 그지? 2종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시험 봐보면 1종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이 보이거든요. 차선이 보이거든요. 그걸 전방 조종 자동차라. 앞이 보이는 차, 앞이 보이는 차, 봉고차, 스타릭스 이런 거. 근데 전방 조종차가 아닌 자동차를 다인승 2종이라고 합니다. 산타페, 카니발, 펠리쉐이드 이런 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거기는 앞에다 뭘 꼽아둬요? 안테나 같은 걸 딱 꼽아두고 그 안테나를 보면서 앞을 가늠을 하죠. 이걸 전방 조종이 아닌 자동차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전방 조종 자동차. 자, 우리 3차월 된 FP님들 3개월 전에 시험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들어보니까. 자, 보면은 이제 이거 구분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1000cc 이하, 소위 말하는 경차를 뭐라고 한다? 소형 A. 그리고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소위 말하는 현대자동차가 준중형이라고 하는 거 뭐다? 소형 B다. 세상에 준중형은 있다 없다? 없다. 소형 B만 있다.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중형 세단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중형. 2000cc 초과를 뭐라고 한다? 대형.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3000cc 초과를 대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2000cc 초과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형 A, 소형 B가 있다라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자, 승합차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요, 이제 인수가 아까 앞장에서 보면 나왔겠지만 10인 이하가 여기 보면 10인 이하가 이렇게 다인승이라고 나오고, 승합차는 11인승 이상을 말하는 건데, 경승합은요, 자, 제일 그냥 높은 것부터 볼게요. 자동차는 숫자 1로 갈수록 큰 겁니다. 1종 승합은요 26인승 이상, 26인승 이상 버스. 2종 승합은 17에서 25인승 이하, 조그만 버스, 유치원차. 3종 승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타렉스 같은 거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 요런 거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일 때 3종 승합. 앞에 나온 게 제가 이제 제가 이거를 섞여서 혼용해서 말씀드렸네요. 경승합은요 11인승 이상, 이제 11인승 이상 16인승 이하가 아니라 10인 이하의 100이랑 1000cc 미만인 자동차를 우리가 경승합이라고 합니다. 1000cc 미만, 소위 말하는 다마스. 근데 이 다마스가 지금 생산이 중단된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경승합이라고 합니다.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숫자가 1로 갈수록 크다, 1일수록 크다. 1종 화물 5톤 초과, 그 예를 들어 25톤 차, 어쨌든 다 똑같은 1톤 화물이고요. 2종 화물 2.5톤부터 5톤 이하. 3종 화물 1톤 초과 2.5톤 이하. 4종 화물, 우리 회사가 제일 싼 구간 1톤 이하, 포터 1톤 이하 차량. 경화물 4종 화물 중에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가벼운 우리 차량, 가벼운 약한 차량, 이런 거 말하죠. 라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화물. 우리 회사가 4종 경화물은 어떤 경우의 조건값을 해도 우리 회사가 거의 제일 싸요. 요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자, 이렇게 되고요. 자동차의 종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요, 화물차도요, 캡에 따라서 이 더블 캡이다, 뭐 초장축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캡 뚜껑을 씌운 차를 캡이라고 합니다. 뚜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뒷뚜껑이 앞뚜껑, 앞에 뚜껑. 캡, 이걸 캡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그냥 운전사 혼자만 타는 거 일반 캡. 여기 보면 슈퍼캡, 뒤에 짐을 놔둘 수 있는 거,
슈퍼캡, 공간이 나. 공간이 있는 거. 더블캡,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 캡이 두 개야. 이게 더블캡,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축, 일반적으로 장축이라고 하면 여기 거리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여기 써왔어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서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고리가 있는데 그게 6개까지가 장축이고요. 7개부터 이 적재함 고리가 7개부터 초장축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간격이 일정하대요. 그래서 적재함이 초장축은 어떻다? 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다음 장 넘겨보면 차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차종 01부터 69가 승용차, 100부터 69까지가 이렇게 승용차. 이게 이제 차가 많아져서 늘어난 거죠. 쭉 봐보시고 중요한 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사업용에 대해서 외우는 거 우리 다 시험 볼 때 뭐라고 외우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빠 사자. 그렇지. 아빠 사자 배까지 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빠 사자는 여기 보면 아빠 사자 사업용 일반용 차고 배는 택배용. 아빠 사자 배는 택배용. 그 다음에 하호부는 다 알다시피 렌터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빠 사자 배, 그 다음에 하호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까지 한번 나올게요. 지금 진도가 엄청 빨리 나오고 있는데 자, 5분 내로 여기 한번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보통약관을 보시면요. 보통약관에도 지금 6개 담보가 쭉 있습니다. 보면 대인 1부터 대물에 2천만 가입한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빨간색이 책임보험 그리고 의무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대인 2도 있고요. 대물배상도 2천 확대가 있고 자기 신체 사고가 있는데 자기 신체 사고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상이 아니고 자손이죠. 자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대된 개념 뒤에 설명하는 자상이 나오고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 봐볼까요? 조용히 래프님 여기 혹시 보면 자기 신체 사고인데 왜 자손인 줄 아세요?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 손해는 보통 이건 뭐라고 하죠? 자차라고 하죠. 근데 이걸 왜 자손이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원래 이름이 뭐냐면 자기 신체 손해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손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자기 차량 손해라서 자차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 신체 손해자가 빼져 있어요. 손해를 생략하고 쓴다. 그래서 이거를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이렇게 하는데 이 담보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운전자 한정 특약 같은 경우는 관계, 연령 한정 이거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거 보장 분석 해주거나 그럴 때 꼭 봐주셔야 됩니다. 긴출, 보험료 할인 특약, 운전자 기능 확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상은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 대물 배상, 배상이 붙어 있고 자기에 대한 손해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 무보험차 상해 이런 상해라는 게 있으면 내가 보장받는다. 자기 차량 손해는 자차 여기 있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타인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내 차에 대한 거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각종 특약들 보험료 할인 특약이 10가지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차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운전자 기능 확대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면 좋고 보장 확대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대인배상 1입니다. 대인배상 1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이렇게 있는데 대인배상 1에서는 1인당 실제 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이렇게 쭉 있죠. 부상 등급별 실제 손해액 이렇게 있고 후유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망하게 됐을 때 대인배상 1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 손해액에 들어가는 돈이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에 이렇게 있다. 이거 시험 볼 때 저는 어떻게 외웠냐? 사장이 위가 상했다 이렇게 외웠고 후유장애, 부상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례비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최대 얼마다? 1억 5천이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겠냐 이 소리예요. 부상 같은 경우도 부상급수가 1급 경우에 최대 얼마다? 3천밖에 안 돼요. 14급의 경우에 얼마다? 50이다. 근데 대인배상 2로 내가 추가 가입하게 되면 의무보험이 아니라 추가 가입하게 되면요. 이거를 초과하는 사고 범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나온 여기 보면 상실 수익. 소위 말해서 사람의 직업은 귀천이 없다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 판검사가 사망한 것과 일반 직장인이 사망한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계산해서 상실 수익을 추가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차량 1대1로 사고 났을 때 대인 원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아까 잡힐 내가 친 사람이 의사만 아니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서해대교에서 사고 났을 때 약 보상액이 40억. 원발된 서해대교 이 차고 사고했을 때 29중 추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사고 약 10억 원, 영종대교 사고 약 40억 원. 당연히 우리 회사도 이게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대물배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요, 대물배상도 간접손해와 직접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간접손해라고 하면 대차료, 유차료, 영업손실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거고, 우리 렌터카비 해주고 아니면 교통비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손실까지도 해줍니다. 이게 뭐에서? 대물배상에서. 근데 대물만 2천밖에 가입을 안 했다? 우리 상당하게 직접손해도 어떻게 못할 수 있죠. 요즘에는 국산차도 기본적으로 다 억 단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대물배상도 추가로 내가 2천이 아니라 1억부터 1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제차 확대보상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가입하면 얼마 보장되는 거예요? 몇 배 보장돼요? 그럼 질문. 외제차 확대보상 특약은 몇 배 보장돼요? 2배. 2배. 이 담보는 특약하면 2배예요. 그러면 10억 가입하면 20억까지 되냐가 아니라 외제차 확대보상 특약은 1억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1억 가입하면 2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벤츠 몇 대 두둑이 받아가면 강남에서 한복판에서 받으면 2억 한도 소진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대물은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이거는 비단 우리 회사가 비싸면 어차피 우리 회사 가입 안 하잖아요. 타사에다가 얘기하세요. 이 5억 하지 말고 몇 억으로? 10억으로 해라. 우리 회사 더 비싼 자동차 보험료 우리한테 안 했대. 나한테 그냥 운전자 하나만 해줘. 저렴하잖아. 10,000원짜리 하나만 해줘. 대신 너 5억 아니라 10억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모범 택시기사가 차량 5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근데 실제로 이때가 어떻게 되냐? 호텔 측 지원이 없었으면 4억 8천만 원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부진 회장이 돈만 안 줬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법적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 사람은 5억짜리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제 차량의 시가 포르쉐 아무리 뭐 중고차로 뭐 떨어졌다고 해도 억 단위 나가죠. 포르쉐 파나메라 이때 했던 거 요렇게까지 돈이 나간다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이거 사고 났던 거 아주 유명한 사고가 있죠. 람보르기니 추돌한 소나타 이 사고. 대물배상 추가액만 4억 7,660만 원. 사고 소나타 운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L모 전자에 다니는 과차장급 연봉이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도 높은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치에 대한 월급이 모두 차압됐다라는 그런 카더라 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봉평 터널 사고, 여수 사거리 사고, 알 수 없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 대물 2천만 원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1억도 아니고 무조건 10억을 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사로 자동차 보험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객 만났을 때 이런 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말씀드린 거고. 자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요. 내가 상해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내가 사고 난 실제 치료액이랑은 상관없이 이 급수별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손도 기본적으로 5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최저로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14급 사고가 났을 때 1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5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일반적인 가입자들이에요. 아이 그거 싸게 해줘. 정말 안타까운 게 그냥 당장 나가는 걸 생각하는데 6개월 할부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10,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싸게 듣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 계약 아니니까. 그 계약 어차피 내 거 아니고 내가 수당 받는 거 아니니까 금액 이거 조금만 올려. 네 여기에서 자동차보험 플러스 5만 원 정도 올리면 네 인생이 훨씬 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자손과 자상의 차이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손에서는 최대 가입 금액이 1억까지 가입하나요? 근데 사망 시 1억이요. 근데 자상은 5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추가 알파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장래비 이자료 상시 수익액까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유장애 부상 역시 마찬가지고 부상도 최대 5천까지인데 자상도 1억으로 할 게 아니라 5억으로 넣어주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예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면 회사원 40대 회사원이 단독사고로서 장기 신장이 손상돼서 10일간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 상해 등급은 2급, 실제 치료비는 3천, 평균 급여는 이 사람 대기업단에서 500.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신체 사고로 45,000이면 우리 대부분 1,000 가입하거든요. 45,000이면 꽤 가입한 건데 자, 넘어갔어.
자, 처음 가입한 사람인데 부상 3천. 이때 어떻게 해볼게요? 부상으로서 얼마가 나오냐면 2급인 1,600이 나옵니다. 사망하게 되면 사망했으니까 사망 최대 금액인 5천 그대로 받습니다. 합의 이 사람 6,600 그대로 받아요. 보험료는 70. 근데 자산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입하게 되면 실치료비가 3천 들었죠? 3천 그대로 받고 장례비 500, 위자료 8천, 상실 수익액이 4억 4,700. 근데 다 계산했는데 이 사람 실제 치료비가 얼마? 3천. 사망 얼마? 3억. 다 합쳐서 3억 3천이 나온 거예요. 어차피 치료비는 초과가 됐어. 나올 수 있는 한도액 최대치가 다 나온 거예요. 3억 3천. 피해자 실제 손해액은 5억 3천인데 그 중에 3억 3천이 나온 거예요. 자산 3억을 가입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산 5억 가입했으면 5억 3천이 다 나왔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험료 차이는 얼마밖에 안 난다?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근데 가입 차이는 얼마가 나면 2억 6천만 원을 자손담보로 해서 받을 기회를 놓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거 받고 끝난 거예요. 지금 현재 상처. 여러분들이 자상으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동차 보험은 특별약관까지 나갔어요. 되게 많이 나갔는데 내일 이제 무보험자 특약이나 이제 그 외 특약까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율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걸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여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